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도 스피드 종목 진단 조금 더 속도 내서 가볼게요. 네. 저희가 1부에서는 사실 조금 천천히 갔거든요. 그 맞아요. 이유가 뭐냐? 어. 우리는 시청자 수가 많아질수록 네.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죠. 더 많은 종목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같이 또 채팅창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만 남겨주셔도 좋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요. 저희한테 미리 점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도 열어둘게요. 네. 02-325-8200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속도 냅니다. 맞아요. 막 잡으세요. 갑니다. 자, 우리 이선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카카오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두 분이서 함께 봐주실 텐데요. 자, 카카오를 56,472원에 24%. 예. 어쨌든 손실이지만 점점 올라오니까, 이 폼이 올라오니까 우리 선님께서도 기분이 같이 좀 올라오는 기대감이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얼마까지 오르고 그리고 얼마나 이익 시점에서 얼마나 줄여야 할까요? 뭔가 살짝 악에 받친 듯한 느낌이. 근데 이 카카오가 진짜 많이 올랐다가 워낙에 많이 떨어졌고 맞아요. 작년 하반기에 한 번 또 우리에게 살짝 희망을 줬었잖아요. 반등이 좀 잘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나 했지만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우리의 카카오입니다. 네. 이번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목표를 봐야 되는 그쵸. 건지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요. 이 종목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네, 일단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보유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영형님께서는 네,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입니다. 달렸네요.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한 분씩 들어보죠. 자,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카카오 어디까지 이번에 살아날까요? 뭐 그 카카오를 좀 보시면서 말은 함구하겠습니다. 말이 길면 좋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 진실된 바람이고요. 예전에 네. 카카오 주가 17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보시면서 기억하시는 게 많을 것 같고 일단 보유 의견은 제가 일단 보유라 그랬잖아요. 네. 저는 카카오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건. 그런데 지금 네이버가 올라간 이유를 보면 하이퍼 클로버인가요? X? 네, 하이퍼클로버. 네, 하이퍼 클로버. 이 X, AI죠. 이 모멘텀 타고 지금 가면서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역시나 수급세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카카오 그룹주 중에 주가가 가장 많이 간 종목이 뭐냐?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카카오뱅크 오늘 또 14% 올랐거든요. 제일 세요. 수급의 비밀이 있습니다. 수급에. 소리 소문 없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담았어요. 오늘 진짜 많이 샀네요. 네, 오늘 정말 거래량도 많고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샀거든요. 아, 그러네요. 왜 누가 사람? 카카오뱅크 사겠어요? 이런 짝사랑. 지금 은행주를 매당도 안 주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 보시게 되면 7월 10일부터 계속 팔았습니다. 완전 반대네요. 네, 완전 반대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샀고 연기금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샀어요. 연기금도. 네, 연기금도. 그러네요. 흔히 말하는 예전에 싼끌이.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기관 투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이 소외 주식 매수세를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산 수급의 이유군요. 비밀이 있다. 그러면 네이버처럼 AI 모멘텀이 카카오에도 묻어올 수 있겠느냐? 전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인터넷 플랫폼 업체를 했을 때도 너무 고가에서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역시나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결과는 뭐 제가 맞았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15만 원 권역부터는 그때 보유자 영역이다. 13만 원부터는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주가 그 뒤로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결국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밑에 샀으니까 다 차익 청산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네. 카카오도 수급의 비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6만 원대 매물대 엄청 많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수급이 단시간에 외국인들이 수급세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평균 단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평균 단가가 거의 시청자님하고 비슷해요. 한 5만 원 초반대입니다. 약간. 네. 5만 원, 5만 2천 원, 5만 3천 원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주봉으로 보게 되면 6만 원까지가 상승 모멘텀인데 저기보다 조금 더 힘을 썼습니다. 오버슈팅 나오면서 6만 원 걸치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네.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고 목표가는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수급세의 비밀이 지금 있는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수급세의 비밀이 있는 단기 반등 모멘텀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수급세는 당분간 조금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동력에 관해서 추세 동력에 관해서는 조금 더 약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6만 5천 원 정말 좀 제 주관이 많이 반영된 겁니다. 후하게 드렸고요.
저는 뭐 손절가는 지난번 그 저점 있죠. 47,000원 권역. 여기 차트 모습 보시면 이번에 아래 꼬리 달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형주를 지금 투자 관점이 아니고 매매 관점이라는 거죠. 이 47,000원 뚫리면 손절하는 전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는 보유인데 아주 긍정적인 보유는 아니었고 그쵸. 네.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는 가격대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운영용님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우리가 딱 그 카카오 하게 되면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쓰는데 예. 하루 종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 카카오 하게 되면 엄청나게 성장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이게 저는 그래서 카카오를 볼 때 무늬만 성장주다 얘기를 하거든요.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성장주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17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하게 되면 일단 핵심 자회사가 카카오페이지 않습니까? 상장했다. 카카오페이고 네. 카카오뱅크예요. 네.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20%씩 이익이 증가해요. 근데 오늘 카카오페이가 실적 발표했거든요. 카카오페이도 실적 발표했는데 카카오페이가 매출액이 작년 대비 11% 정도밖에 안 늘어났고 적자도 작년도하고 똑같이 늘어났어요. 적자예요. 125억 정도. 그러면 카카오가 지분법으로 해서 연결로 실적을 반영될 수 있는 것 자체는 현재로 봐서 실적으로 봐서는 카카오뱅크밖에 없어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가 예전처럼 그렇게 성장하지 않거든요. 20% 성장한다 하더라도. 약하네요. 그거. 네.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카카오의 연결로 반영되는 실적들 자체가 약해요. 예,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 이미 2021년도에 영업이 5,900억인데 2022년도 작년도도 5,800억, 올해 5,400억이에요. 이게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3년 동안. 네. 그럼 내년도 이제 7,500억 늘어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카카오뱅크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 9,000억이거든요. 단기 순이익은 4,000억짜리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장성을 얘기할 때 투자 지표상 이게 ROE가 따라가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면 거품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본율이 3%입니다. ROE가 3%라는 것 자체는 카카오에 투자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정계금이라고 했으니까 ROE가 3% 정도 수익을 낸다. 수익이 복리로 계산이 된다.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주가가 평균 3% 정도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예. 근데 주가가 5만 원짜리가 17만 원까지 주가 급등했으니까 그래서 거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올라갈 때는 주가가 빠르게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탄력이 떨어진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주가의 그 가격 자체는 기술적으로 우리 김민정과 얘기했다시피 6만 원대가 지금 엄청나게 매물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길게 투자하신 분들은 내년도라든가 내후년도까지 보신 분들은 뭐 제가 보기 6만 8천 7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도 된다고 봐요. 일단은 올해로 본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6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게 되면 상당히 저항을 좀 받지 않겠는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6만 8천 이상 가져가시고 네. 현재로 약간 짧은 매매를 하신다 한다면 6만 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가격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선님께서 올려주신 카카오 두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엇갈리셨는데 우선은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성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없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반대로 김민준 전문가께서도 보유기는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에 움직임은 수급의 답이 있었고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글쎄다 이렇게 하시면서 보유 의견이지만 목표가 6만 5천 원, 손절가 4만 7천 원 제시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번 2부 첫 번째 종목 두 분의 의견 모두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스종진 출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빠르게 남겨주시고 두 분께 진단 받으시면서 이 시간 꽉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 마지막에는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장 한번 히든카드 꽉 붙잡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갑니다. 네. 배송희님께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 한 지지난주 좀 자주 나왔던 종목 같은데 하여튼 98,000원에 7%라고 하셨습니다. 98,000원이면 예, 한번 이렇게 쑥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틀 좀 많이 올라왔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나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저도 뭐 이 시간에 추천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뭐 추가 목표가를 드리진 않았거든요. 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때 당시에 기억나요. 동성화인테랑 같이 목표가 달성하면서 제가 드렸었는데 동성화인테는 제가 더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안 가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2분기 실적 전망치,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 좋을 겁니다. SK 하이테크놀로지.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K 하이테크놀로지의 주가 하락세는 명확해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분리막으로 노원인데 기술력은 뭐 네. 전고체 시장 아직 개화도 안 했고요. 이제 기술 개발되는 쪽이고 뭐 상용화 제품 정도 아직 우리나라 이제 모델 정도 이렇게 네. 하는 쪽이니까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 빠졌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견인차의 역할이 된 건 1분기 때 분리막 부분에 관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됐고 네. 2분기 때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좀 정상화될 것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SK 하이테크놀로지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소재 파트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그 외인 수급세의 형태를 좀 보게 되면 네. 이 종목들을 제가 표현하는 건데 2차 전지 장비나 이런 부품 회사들을 돌아다니면서 잡아먹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잡아먹는다? 네. 인수합병 한다고요? 그런 게 아니죠. 수급을 잡아먹는다는 뜻인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 상한가 네. 그 매출액 추이를 보시게 되면 가장 적은 원익 P&A 이런 종목들이 13%씩 올랐어요. 바닥까지 착 빼놓고 SK 하이테크놀로지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한 달 동안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특히 외국인 쪽에 네. 1,000억 넘게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님들이 나중에 한 번씩 들어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 달에 누적 금액이 1,600억이죠. 상당히. 그러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솟았느냐? 12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딱 올라갔죠. 네. 그런데 외국인들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면 98,000원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하는 기조는 보이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때 주가적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렸던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차익 실현인 것 같아요. 네. 소재 파트를 장기 투자해가면서 그래서 저는 좀 보유 의견을 더 드리고 싶고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7%거든요. 스피드 진단이니까. 네. SK 하이테크는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9만 원 밑턱권에서는 매수. 그리고 12만 올해는 12만 원 최대로 가보면 12만 5천 원, 13만 원 정도예요. 그 이상 가기는 힘들어요. 올해는. 그렇죠. 실적 가이던스가 거기까지밖에 안 접혀 있고 아직 개선되는 여지가 눈으로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9만 원 밑에까지 좀 흘러내리면 비중 3% 더 추가하시고 반등 목표가는 제가 봐서 크게 보시지 마시고 매매 관점으로 직전 고점 12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배송희님의 SK IE 테크놀로지와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도달할 수 있는 올해 가격대까지 가격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TV 꺼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하고 바로바로 대화가 가능하십니다. 네. 네. 네네. 자, 이제 봐봐요. 전화로 저희가 약간 집중해서 미국에 이야기 있는 느낌이잖아요, 나눠볼게요. 약간.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걸 추천을 해가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이름도 어려운 이 종목을 예, 매수를 이름도 하셨군요. 어려워요. 맞아요. 왜 이렇게 길게 짓는 건지. 언제 매수하셨어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9만 1,000원에 30%요. 29만 1,000원에 30%. 예. 아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조금 손실 보고 계시니까 좀 답답하시겠어요. 예, 이걸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얼마까지 들고 있어야 될지. 이 30%를 한 번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예. 아, 그러셨구나. 그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냥 30%로 한꺼번에 사버렸어요. 믿고 딱 들어가셨는데 생각만큼 네. 지금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진 않고 있거든요. 과연 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앞으로의 전망 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네. 네, 운영형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 얼마 정도까지 보고 사셨어요, 그러면요? 저는 한 10% 그냥 계산하고. 10% 아니야. 그럼 10% 예.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종목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목표 10%고 확 얻어야죠. 이 종목이 분할된 이후에 83,000원부터 40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예, 리스크가 크면 기회 수익도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상당히 높은 가격이 올랐으면 최소한 40% 50%는 목표가 나와야지 들어가야 되는데 10% 정도 목표 수익을 보고 들어갔었으니까 지금 10% 손실인데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전고체 그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작용할 수 있는 하가 리튬을
양산할 거다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분할되기 전에 이 수학을 정말 방송에서 많이 추천했던 주식인데 나중에 이 종목이 날아가는 바람에 나중에 부각되면서 네. 근데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예사가 개발하고 있는 항화 리튬 부분 자체가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면 될지 현재 시장의 전망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꿈의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2030년도 가더라도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4%가 안 넘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문제는 뭐냐? 네. 더 문제 자체는 특히 이제 이 스페셜 케미칼과 관련해 가지고 예사가 항화 리튬 이게 전해질의 대체제지 않습니까? 전고체 네. 항화 리튬 자체가 폭발 위험이 없는 전고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액체인 전해질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전고체로 바뀌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쟁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전해질이 킬로그램당 9달러에서 10달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고체 항화 리튬 가격이 얼마냐면 1,500달러, 2,000달러입니다. 너무 전고체 차이가- 전기차를 만들게 되게 되면 현재 전기차가 평균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3억, 4억 정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사겠냐 이거죠. 어떻게 사요? 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 자체는 아주 고급형 차저종에만 들어갈 거다. 그렇겠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너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만약 2천자인지 분위기 자체가 아직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도 고점도 많이 꺾였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분명히 필요해요. 현재로 봐서는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시청자님이 하세요. 일단은 25만 5천 원 정도는 최근에 봐서는 좀 지지가 되는 흐름인데 예. 여기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하세요. 25만 1,000원이요? 5천 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25만 5천 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현재 지금 여기를 돌파하기 힘들 것 같네요. 현재 매물층이 지금 32만 원대에서 엄청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25만 5천 원이 지지된다는 전제하에 반등 목표 가격은 31만 원 정도 언저리, 그 다음에 25만 5천 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손절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전략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가격 라인 잘 기억하셨다가 손실 없이 또 꼭 빠져나올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실망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목소리가 좀 실망하신 갑자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0%씩 너무 많이 들어가셨어요. 통상 한 20%? 그 이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비중이 많아지면 전략이 줄어듭니다. 맞아요. 그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버리님께서 드디어 선택되셨습니다. 파인 엠텍 올려주셨는데요. 9,200원에 15%입니다. 이번에 좀 익절할 수 있을까요? 이제 9,200원이면 예, 사신 다음에 떨어진 거죠. 최근에 사셨다면,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익절로 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올라와야지 매수가 근처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런데요. 예, 전문가님 파인엠텍 익절 가능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도. 그저지요? 파인테크닉스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버리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네. 좀 급하셨다 그죠? 우리 버리님 그리고 좀 기술적인 거에 이번에 좀 의존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그 파인테크닉스 하면 뭐 기억나겠지만 이제 파인 엠텍이지만 그 파인테크닉스 인적 분할에서 기술력 부분 내장인지의 기술력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밸류나 실적 이런 부분 문제가 없고 네. 올해 그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지금 440억으로 추정돼 있는데 1, 2분기 실적만 보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네. 3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뭐 갤럭시 그 폰 관련해 가지고 삼성 쪽에서 네. 어제 뭐 엄청 했죠. 네,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했다고 하는데 정말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잘 홍보가. 됐다는 게, 홍보가. 네, 어제 보니까 뭐 내용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KH박대 또 주가가 엄청 떴거든요. 다 hin지네요, 그것도. 네, 외장인지 그리고 이제 파인앱텍도 오늘 그래서 10%가 떴는데 뭐 이런 뉴스플로우 타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본인님 가격을 보게 되면 9,200원에 진입을 하셨거든요. 그럼 9,200원을 찾아보면 121선에서 좀 진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을 좀 꼼꼼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주가가 적어야겠네, 저도. 안 적으셔도 고수분이니까 되실 거예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면 이렇게 뭐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나 버티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 회사에 그래도 성장 모멘텀이 있고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고
실적 가이던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버티셨을 거예요. 내일 8,700원을 보게 되면요. 자, 같이 보시죠,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그 60분 봉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8,670원에 걸렸죠? 네. 내일 8,700원을 돌파해야 하면 9,200원까지 붙을 겁니다, 주가. 예. 그래서 내일 안착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8,700원. 예. 그 다음에 30분 봉으로 보시면 밑에 하방 경직성이 8,200원이에요. 예. 그래서 내일 주가 조정폭이 나오더라도 8,2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다시 고통의 터널이에요. 다시 시간 투자 다시 또 하셔야 될 것 예. 같고, 그 다음에 휴대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면, 뭐 요즘 워낙 아이폰이 잘 나갑니다. 로열티 고객들이 많고, 그렇죠. 아이폰 쓰신 분들이 많은데, 뭐 저는 삼성입니다. 아, 저는 아이폰입니다. 네, 저는 삼성인데 네. 그렇게 그 판매 호조가 안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가격 경쟁력이 뭐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늘 말씀드리지만 폴더블 폰이나 폴더폰을 써보면 네. 기술력 집약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기술의 그냥 집합체죠. 지금 아이폰에서 폴더블 폰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 만들 건지. 네, 언제 만들까 정말 이 이야기 벌써 2년 전부터 나왔는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 전략 제시를 하고요. 단기 반등으로는 내일 8,700원 하면 9,200원까지 붙을 수 있다. 그래도 최대로 힘이 붙여줘도 네. 저는 10,000원 돌파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9,200원 내지는 뭐 조금 더 기대 승리를 높이려면 10,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8,200원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서 손절가 제시하지는 않도록 하고요. 9,2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재상담해달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버리님 내일 8,700원 뚫어내는지 보셔야 되고, 뚫어내면 9,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제시는 안 했지만 8,200원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네. 신명숙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14,533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오늘 종가가 8,700원입니다. 많이 지금 깨졌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쵸. 지금 이 종목 때문에 좀 속이 쓰리셨을 것 같아요. 비중은 12% 담으셨는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지금 워낙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작은 반등으로는 전혀 성에 차지 않을 것 같고 좀 확실한 상승세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맥스트 어떻게 보세요? 예, 예산은 테마성 종목이죠. AR, VR 관련 종목입니다. 그 XR 기기 출시 모멘텀을 가지고 특히 이제 이 종목이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고점 나왔지 않습니까? 17,700원. 네. 이때 이제 주가 움직였던 자체가 1월 효과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지금 XR 기기 확장 형식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애플 쪽에 다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1월 달 세스 때 애플 XR 기기가 출시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 시점에 이 종목이 움직임이 전개됐어요. 근데 그때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상반기 때 나온다 했다가 상반기 때 안 나오고. 지금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네. 최근에 7월 달인가요? 네. 6월 달인가? 6월 5일이다. 6월 5일 날 XR 기기를 애플이 공개를 했는데 비싼 거요. 그것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네. 대중화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모멘텀이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XR 기기가 이제 9월 달인가 출시가 되죠. 네. 9월 달인가 출시가 될 건데 기대치가 많이 낮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애플은 끝나버렸고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XR 기기를 어디가 합작으로 국불인가요? 예, 인텔가 합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3사 합작이고. 3사 합작으로 해서. 갤럭시 글라스인가 뭔가 이런 거 한다고. 예, 그렇죠. 네. 3사 합작으로 이제 삼성이 애플 다음으로 출시를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모멘텀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본래 근데 삼성전자도 올해 하반기 때 출시 계획을 염두에 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재료는 살아 있어요. 네. 근데 애플 하나의 재료는 꺼져 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왜냐하면 테마라는 것 자체가 예사가 실적이 볼 것도 없어요. 예사 상장된 지 아마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20억짜리 회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자고 150억 적자고 이제 자본이 380억인데 150억 적자 나면 내년도 가야 되면 15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결국 증자해야 돼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좀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들, 4x4라든가 MP라든가 종목들 다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추가적인 반등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근데 현재로 봐서는 14,000원 힘들어요. 예,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맥시멈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11,000원인데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 자체가 네. 딱 지금 98,000원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 정도에서 한번 좀 팔고 왜냐하면 이 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 가격입니다. 9,800원 정도. 네. 이 가격대에서 단기적인 정점에 보셔야.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워낙 14,000원대 비싸게 사셔가지고 쉽게 네. 손이 안 나를 것 같아요. 손실 줄여야 되네요. 예, 비중이 조금 적은 부분인데 근데 네. 내가 재무 내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추가 매수도 보내드리고 싶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1차는 일단은 9,800원이고 조금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11,000원 정도. 이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XR 기기가 출시되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삼성 그 봐야 정도로 되는군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빨리 이 회사들이 새롭고 그리고 핫한 제품들을 좀 빨리 내놔줘야 그러게 말입니다. 개발을 해줘야 우리 넥스트의 주가도 좀 살아날 것 같은데 일단은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는 점에 한 줄기 희망을 잡으면서 그래도 네. 그 상승이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손실을 줄여내는 전략으로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9,8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400명 넘었으니까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달려가야겠네요. 네. 좋아요. 송은경님께서 세로닉스 올려주셨는데 네. 47,000원에 5%입니다.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세로닉스 지금 4만 원대 초반이고요. 지금 47,000원이면 예, 최근에 사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려가죠. 알아보죠. 정관님 어떻게 할까요? 추가 매수 해요? 저는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머리로는 그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네. 근데 제 가슴으로는 추가 매수 못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은 왜 말리는 건가요? 네, 못 할 것 같고요. 세로닉스 하면 그 회사의 기업 내용보다 결국은 자회사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렇죠. LNF. 네. 결국은 뭐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850만 주고 좀 넘어가니까. 그렇죠. 관련자들. 뭐 LNF가 그 유동 주식수가 한 2천만 주 좀 넘거든요. 상당히 많은 쪽이에요. 네네. 그리고 뭐 LNF 2025년까지 봤을 때 아직도 뭐 요즘에 수직 계열화가 워낙 부각되는 쪽이긴 하지만 양극재 업체 쪽에서 뭐 옆 동네보다는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만은 2025년까지 주당 EPS라든지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LNF 주가에 따라서 결국은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고 봐요. 세라닉스의 실적은 볼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LCD 뭐 디바이스 장치 만들고 있고 이제 연성 케이블이라고 하는 게 FFC라고 하거든요. 여기 만드는 회사니까 실적은 볼 게 없고 결국 LNF의 주가 향배에 따라 달려 있다. 그렇죠. 그러면 LNF의 그 진입 타점을 이야기할 때 제가 어느 권역에서 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23만 원 권역에서 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 주가가 저는 33만 원까지 목표가 드렸는데 좀 더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빠졌는데 저는 2차 전지의 성장성에 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문제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 소재 파트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소재 파트에 관해서는. 그렇군요. 다른 그 2차 전지 안에서 뭐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면 세로닉스도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LNF 단기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세로닉스는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완벽하게 확보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또 주가를 보시게 되면 박스권 상단이 5만 원까지 붙을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못 드릴 것 같고요. LNF의 장기 성장성을 본다면 세로닉스보다는 우리 시청자님 본전에서 탈출하시고 LNF를 사서 장기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에서 탈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 거면 LNF에서 돈 버니까 글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400명 넘어가니까 시청자님께서도 계속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고요. 저희 다음 상담은 플랜티넷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양파님의 종목이에요. 매수하신 가격은 2,645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 상승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하락하고 있는데 비중을 더 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플랜티넷이 계속 지금 횡보입니다. 바닥권에서 큰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비중 더 실어 간다면 수익 가능할까요? 이 종목 전망 어때요?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거 사지 마시고요. 파셔야 됩니다. 매도. 이걸 왜 사셨을까요? 예, 플랜티넷이나 회사 자체는 이제 컴퓨터의 위에 정보 차단 서비스거든요. 네. 근데 뭐 보안 서비스. 간단하게 얘기하면 청소년들 음란물이라든가 아, 그런 들어가지 거예요? 못하게 차단하는 거. 네. 지금 이것 관련 돈 못 버요. 이 회사가 실제로 보기 시작되면 2016년도 이게 매출액이 80억, 90억 그대로입니다. 영업이익은 1억, 2억 나는 회사고. 예. 성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은 성장성이 없으면 주가 못 갑니다. 코스피는 같이 주라 한다더라도 배당이 되니까 나오니까 네. 하는데 네. 이 회사 성장성이 없어요. 매출액도. 대신 이 회사가 코스닥 기업 중에 유일하게 자산가치 아래에 거래되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은데 자본 총계가 660억인데 시가총액은 440억이니까 주당 BPS가 4,400원이거든요. PBR이 0.56밖에 안 되니까 주가 싸요. 네. 근데 하방은 지지가 돼요. 근데 수익은 안 난다는 게 세계 다 차트를 보시면 그런 흐름이잖아요. 주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네. 대신 빠지지도 않아요. 왜? 재무내역이 탄탄하니까 자산가치가 660억이니까 다른 회사들 같은 경 적자 나면서 계속 까먹은 이거 안 가니까 문제네요. 그래서 주가 못 가요. 네. 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파셔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시고 반등 나신 가격이 이거 매물층이에요. 2,600원입니다. 여기까지 기다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플랜티넷은 긴 설명 필요 없겠네요.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신성 델타 테크고요. 아,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와, 이거. 네, 13,270원에 네. 5%예요. 오, 신성델타테크 오늘 뭐 상한가. 상한가. 축하합니다. 네. 막 뚫어버리셨네요. 아, 네, 오늘 5% 덜어냈는데요. 네, 입절하셨군요.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나머지 5% 이제 상한가 네.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올라가면 좋을 텐데 알아볼게요. 네. 자, 네. 그러면 예, 신성 델타테크 김민준 좀. 어떻게 할까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하셨고요. 너무 소재 안 좋겠다. 하고 부품 종목에서 네. 또 고르셔가지고 뭐 장비의 사촌지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잘 하셨고 신성 델타테크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이거는 뭐 확신을 드릴 수 있으니까 실적 좋아졌고요. 네. 특히 뭐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실적이 좋아졌고 배터리 팩 케이스를 만드는데 LG 에너지 주 공급처고 아, 좋네요. 뭐 실적 좋고 수주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오늘 주가 왜 떴느냐? 네. 이것 때문에 뜬 게 아니거든요. 초전도체. 네. 그렇죠. 퀀텀 에너지 지분 부각 때문에 떴어요. 그렇습니다. 참 격경사죠. 뭐 이런 게 하나 딱 덮쳐주면 너무 좋죠. 그렇죠. 원래 플러스 시장님 알파. 오늘 5% 덜어냈다. 일단 상한가 직행했으니까. 본능적으로 덜어내셨죠. 시장님 더 욕심내지 마시고 13,000원이시잖아요. 네. 주가 지금 19,700 2만 원 하겠습니다. 수익률 거의 지금 50%대 육박하지 않습니까? 40% 네네. 후반대. 미련 없이 파셔야죠. 일단 요새 수급세가 중요하다지 않습니까? 신성 델타테크에 수급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의 수급 뭐냐?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어요. 어제 오늘 딱 보시면 답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 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셨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틀 동안 개인 투자자들 전일 23억, 오늘 60억. 외국인들은 지금 60억을 다 팔았잖아요. 그죠? 이 60억 판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갔단 말이에요. 네. 위에서 결국은 폭탄 들리게 하고 있다. 우리 시청자님은 밑에서 샀다. 같은 상품에 더 저가에 사니까 너무 기분 좋죠. 수익 나고. 그렇죠. 시장은, 주식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불공평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가격적 우위에 졌으니까 지금은 상위 10%죠. 승리하셨어요. 잘하셨고 내일 주가 상한가니까 밑에서 시작할지 안 할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가 잡아드릴게요. 내일 5% 남은 것도 주가 지금 딱 개장하고 나서 19,000원 뚫리잖아요. 전략 매도. 19,000원 지지받는데 2만 원 넘어간다. 그래서 24,400원까지 붙는다. 더 가도 미련 갖지 말고 전략 매도. 우리 시청자님 제가 말씀드린 2주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50분 물었으면 우리 시청자님 따봉 잘 하셨고 따봉. 내일 19,000원 익절가 24,400원 넘어가면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십시오. 예, 신성 델타테크 오랜만에 시원하게 수익 내신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상한가 올라가는 거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축하드리고 저희 이 빵빠레 효과음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담당 PD 아무래도 바쁜데 빵빠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저희 여러분들도 상한가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빰빠밤. 저희와 함께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 상담도 이렇게 기분 좋은 상담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가스램프님의 종목인데요. 아. 레이저셀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970원이고요. 비중 7% 지금 수익 가지고 좋고요. 계시다고 해요. 네. 네. 원래 10% 가지고 있다가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17,500원에서 3% 정도는 지금 익절을 하셨고 더 가요. 7%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 18,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18,000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사가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지금 거의 2022년도 6월 달에 23,000원까지 간 이후로 최근 들어서 고점인데, 예, 이 종목이 이제 AI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앞서 이제 한미 반도체는 HBM3 장비 공급 회사고, 예사는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핵심 자체가 그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리플로우 자체가 웨이퍼에 아마 인쇄 회로기판에 접합하는 그 기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성능의 반도체 쪽에 이 접합 기술 자체가 아주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053610 프로텍이거든요. 프로텍도 오늘 짝 조정받고 프로텍, 그다음에 039440 STI,
예, 그다음에 레이저셀 3인방이에요. 네. 근데 이 STI라든가 지금 보시면 프로텍이라든가 종목들은 고점에서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레이저셀만 주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급등하고 있는데 근데 기술력이라든가 따지면 가장 제가 알기로는 레이저셀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술력이 검증이 안 됐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보시면 매출액이 없어요. 2020년도 매출액 39억 원에 19억 적자, 2022년도 97억, 작년도 60억. 그렇죠? 1분기 때도 매출액 4억에 14억 적자. 겁나죠. 이 종목 못 사죠. 그렇죠. 근데 회사가 자본 총계가 300억짜리인데 시가총액이 1,400억이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일부 세력들이 아마 이 종목은 기관이 사는 주식은 아니고요. 수급 보시게 되게 되면 특별한 수급의 주체는 없죠. 원래 애국 투자가 2만 주 정도 샀지만은 아마 개인 투자가들 끌어올린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에 종목들이 강하니까 차트로 본다 한다면 거의 19,000원도 언제까지 갈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산다 한다면 무난하게 펀드메타로 본다 한다면 앞서 STI라든가 STI 주식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펀드메타 좀 괜찮거든요. 039440. 네. 이 종목도 지금 올라서 쉬고 있는 쪽인데 레이저셀은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일부 파고 좀 남으신 것 같은데 현재 기술적으로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22,600원, 23,500원까지 갔는데 대출 종가를 본다 한다면 19,000원도 언저리니까 현재 차트로 봐서는 19,000원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19,000원까지 수익이면 거의 수익률이 90%인 거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역시나 미리 축하를 드리면서 네. 수익 잘 챙겨서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에는 텐버거님께서 네. 왜 LS입니다. 시작합니까? LS. 네. LS가 최근에 또 워낙 또 급등을 했었었는데 그렇죠. 오늘 또 가로 급등했던 거 싹 다 뱉어버렸습니다. 지금 7.2%, 어제 7.5%, 오늘 7.2%. 네. 11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사셨던 가격이 12만 2천 원이에요. 12만 2천 원. 이게 중요했는데 매수가가 중요했을 텐데. 이거 어떡합니까? 같이 비중은요? 따라가신 것 같고 비중이 30%? 30%. 예, 너무 많습니다. 많으시네요. 전문가님 LS 이거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더 갈 거로 보십니까? 그렇죠. 전문가 이제 의견을 상담하고 나서 뭐 댓글도 많이 다십니다. 네. 야, 김민 전문가가 못 간다는데 더 가더라. 더 간다고 했는데 떨어진다. 거꾸로 해야겠다 뭐 이런 거. 뭐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네.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입니다만은 전문가라면 자기의 주관적인 표현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시죠. 예. 저희 전문가들이 그런 댓글 무서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쓴다는 것 자체가 몇십만 명을 상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전략 매도 하셔야죠. 그렇군요.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 하나도 살아있지 않고요. LS 지주회사 가격이니까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많이 줄 수 없고요. 실적 좋아지는 부분에 이제 캐펙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어떤 전선에 대한 것들이 인프라 투자하고 좀 맞물리면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 네. 그다음에 최근에 JV 합작법인 네. 전구체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떴죠, 우리 시청자님. 83,000원부터 15만 원까지 시원하게 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상한가도 치고요. 그렇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시원하게 15만 원 가고 나서 쭉 빠졌지 바로 않습니까? 뺐어요. 네. 고점 대비 30몇 프로가 빠졌잖아요. 그러게 수급이 말이에요. 있느냐. 요즘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2차 전지만 묻어도 가는데 여기 무슨 수직 계열화가 있죠? 전혀 없잖아요. 이런 거 경계해야 된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제가 켜놨는데 안 보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 빨간 거 파란 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매도세거든요. 그렇죠. 외인 기관 전부 다 올 매도.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만 1,600억 있습니다. 아, 기관들 다 지금 털고 있는데 86,000원대부터 다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를 다 받아갔어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매매 방법을 해서 더 간다고 한들 제 충원입니다마든 나쁘게 들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제 충원입니다마든 이거는 투자 철학이나 원칙 없는 겁니다. 저는 내일 운 좋으면 타이트하게 제가 손절가 익저가는 잡아드릴게요. 10만 8,0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손절하시고요. 108,000원. 반등 목표가 11만 6천원까지 반등 목표 나오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S 지금 10만 8천 원 그리고 11만 5천 원의 두 가지 가격대 말씀드렸으니까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